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상급 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환자 수용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00만 명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는 FDA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치료 알약 18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백신 의무화 금지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9% 폭등한 112.21로 집계됐는데 석탄과 석유 제품이 90% 가까이 올랐고 축산물도 18% 상승했습니다. 오늘 저녁 달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월식은 오후 5시 16분부터 볼 수 있는데 오후 6시쯤 달의 97%가 가려지고 7시 47분에 종료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34명으로 어제보다 250여 명 줄긴 했지만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011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428명의 환자가 나와 지역 발생의 80.6%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경남 78명, 부산 76명, 충남 56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499명입니다. 이 위중증 환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한 기준인 500명대에 여전히 근접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8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은 80.3%를 기록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76%와 75.9%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4만 4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5만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2.1%, 접종 완료는 78.6%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5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의 85%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안에 거점 전담병원을 12곳에서 15곳까지 확대해서 250병상 이상 추가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해 400병상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까지 운영했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오는 22일부터 4주간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다발 지역과 집단 감염 발생 시설 등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수도권 상급병원 병원장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확보한 병상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총리의 수도권 의료 등 병원장 간담회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해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일이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발빠르게 지원하면서 현재 확보 중인 병상들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의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올해는 문이과가 통합된 첫 시험이라서 난이도가 큰 관심이었죠.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데 출제 방점이 찍혔지만 인문계열 수험생들은 수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되면서 선택 과목별 편차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 과목은 수학입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도 미적분이나 기하를 주로 선택하는 이과생들이 수학 1등급의 80~90%를 싹쓸이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수능 출제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도 선택 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줄어든다 해도 이과 유리, 문과 분리는 여전할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특히 문과생이 수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1등급, 2등급에 진입할 확률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또는 한 3분의 1 토막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과에서 수학 과목으로 수능 체제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수능 체제로 등급 예상이 힘든 만큼 수시 대학별 고사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를 위해선 신속한 가채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시 지원 가능선을 파악을 해봐야만 그것을 응시할지 말지를 좀 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가채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내년 대입은 정시가 확대되고 약대가 신입생을 뽑기 시작하면서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늘어 여느 해보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별 고사를 위해서 이번 주말에 21만 명, 다음 주말에 22만 명의 수험생 전국 단위 이동이 예상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서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자체 방역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학의 응시자 유형에 따라 일반 고사장과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 격리자를 위한 격리 고사장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확진 수험생의 경우에도 대학이 비대면 면접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해서 확진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3주간의 준비 기간과 수능이 끝난 다음 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등교, 중고교는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등의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9% 폭등한 112.21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오름폭은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축산물이 18% 급등하면서 농림수산품 전체로는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이 90% 가까이 올랐고 화학제품과 제1차 금속 제품도 폭등해 공산품 전체는 15.4%나 높아졌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불똥이 국내 기업에 튀는 양상입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하는데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물론 군수물자 첨단화의 핵심인 반도체.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재료를 들고 중요성을 역설할 정도로 반도체 패권은 지구촌 패권과도 직결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은 전 방위적입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우리 반도체 기업은 미중 간의 다툼에 사실상 샌드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격차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업계 최초로 초미세 공정을 하는 극자외선 기술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기술 관련 장비를 독점 생산 중인 네덜란드 기업 대표와 만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그 불똥이 국내 기업으로 튀는 양상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SK하이닉스가 극자외선 장비 등으로 중국 우시의 D램 반도체 공장을 첨단화하려는 계획이 미국의 제동으로 자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동맹국의 기술 활용을 저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 공장에서 D램 칩 절반을 생산 중인 하이닉스는 관련 장비의 국내 도입 자체가 아직 극초기라며 중국 우시 공장 운영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인텔이 중국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직접 제조하기 위한 중국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이러한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등의 공급망과 철강 관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납니다. 특히 미 대표는 통상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암. 완치 관건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불만 가운데 오진 사례가 38%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30대 주부 A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소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표준치보다 8배나 높게 나왔던 겁니다. 악성 종양 같다는 말에 큰 병원을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검진센터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가 나와서 가족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이런 오진 사례가 37.8%에 달했습니다. A씨처럼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는 22.1%, 몸이 아파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오진한 경우도 62.6%나 됐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한 사례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131개 오진 사례 가운데 병원 책임이 인정된 건 78건이었는데 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의 병기까지 달라진 환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시일이 이게 지나다 보니까 전이까지 온 거예요. 림프절 전이가 와서 3기까지 갔었거든요. 오진 원인별로는 추가 검사 미시행, 영상 판독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송을 해도 보상받기 힘든 의료 분쟁, 137이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 저녁 지구 그림자가 달의 대부분을 가리는 월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서울 기준 오늘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16분으로 달의 70%가량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채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약 30분 정도는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식이 진행되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부분 월식에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최대로 가려지는 시각은 오후 6시 3분으로 달 지름의 97.4%가 가려지면서 개기월식이 일어난 것처럼 달의 대부분이 붉은색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번 부분 월식은 오후 7시 47분 달이 지구 그림자를 벗어나면서 끝이 날 전망입니다. 이번 부분 월식 이후 다음 월식은 내년 11월 8일에 나타나며 개기월식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온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론 드센티스 주지사가 해당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의회 통과 즉시 서명을 약속한 만큼 플로리다는 사실상 법으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드센티스 주지사는 대유행 기간 내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비판하면서 최근에는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세 속에 먹는 치료제를 모두 1,300만 명분 대규모로 확보했습니다. MSD에 이어서 화이자와도 계약을 맺고 올해 연말에 치료제 알약을 일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간편하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공급이 미국에서 급무살을 탔습니다. 미국 정부는 치료 알약인 화이자의 팍슬로비드를 1,000만 명분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돈으로 6조 2,500억여 원 규모로 한 명분이 62만 원인 셈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강한 확산세를 보이자 먹는 치료제 확보를 더욱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올해 말 공급이 시작된다면서 국민이 치료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치료 알약 18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머크사 MSD와 코로나 알약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310만 명분 구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MSD와 화이자는 의료단체인 국제의약특허풀과의 계약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들에 한해 저렴한 복지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We're extremely pleased to have another weapon in our armory to protect people from the ravages of COVID-19. 미국의 구매 계약을 계기로 세계 고소득 국가들은 경구형 치료제 확보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안에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확보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는 현지 시각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심각한 비상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대행도 현 상황을 극적이라고 표현하면서 4차 유행이 독일을 강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최초 환자는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일하던 한 노점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대 진화생물학자 마이클 워로비 박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2019년 12월 11일 증상이 발현된 웨이고이샨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최초 환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초 1번 환자로 WHO 보고서에 기재된 우한의 회계사 천모 씨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은 당초 알려진 2019년 12월 8일이 아니라 2019년 12월 16일이란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WHO는 화난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한 적이 없는 천 씨를 최초 환자로 판단해 이 시장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 코로나19 발병을 53%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영국, 호주, 중국 공동연구팀이 영국 의학저널 BMJ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총 39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과거 6개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 마스크를 쓰면 쓰지 않는 것보다 발병 위험이 53% 줄어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 씻기는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53%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25%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도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세계 각국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서두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심사에 착수하면서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제라는 핵심 물질이 관건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만드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바이러스를 mRNA 형태로 만드는 방식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국내 허가 심사에 들어간 노바백스의 제조합 단백질 방식입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핵심 부위를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 인체에 주입합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독감 백신 등에 적용돼 30년 이상 사용되면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평가입니다. 단, 이 방식의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방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제가 필수입니다. 바이러스의 일부만을 따서 제조합 단백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원성이 기존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역원성을 해결하는 그런 물질이 면역 증강제입니다. 면역 증강제는 GSK나 노바티스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만 보유한 고급 기술입니다. 노바백스조차 면역 증강제는 GSK 특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GSK의 면역 증강제를 지원받았습니다. 만약 GSK가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백신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단백질 백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면역 증강제 개발에 국내 업체도 뛰어들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키스트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면역 증강제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병원성 물질의 핵심 항원을 추출을 하거나 유전자 제조합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면역 증강 시스템하고 결합을 시키면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도 백신 핵심 물질인 지질 나노 입자는 다른 회사 제품을 써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독자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백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하늘에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오후 5시 16분부터 7시 47분까지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월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